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26분. 팔란티어는 또 한 번 시장의 모든 컨센서스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매출 16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이 단 90일 만에 회사 통장에 들어왔고, 연간 가이던스는 71% 인상, 룰 오브 40점수는 145, GAP 순이익은 1년 전보다 정확히 4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주가는 거꾸로 마이너스 2.7%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인데 시장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새벽 발표된 팔란티어 1분기 보고서에는 AI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던지는 한 통의 신호가 박혀 있고, 동시에 시장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함정도 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 둘을 한꺼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바꿔가겠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지 알려면 컨센서스가 어디였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매출 16억 3천만 달러, 컨센서스는 15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단순히 위로 통과한 게 아니라 거의 1억 달러를 통째로 깔아뭉갠 겁니다. 시가총액 3,490억 달러짜리 기업이 분기 매출 컨센을 6% 위로 깬 건 이번이 11분기 연속입니다. 11분기 연속 가속. 한국말로 옮기면 분기마다 성장률 자체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억 달러 매출을 넘긴 소프트웨어 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자연 법칙입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매출 1%를 더 늘리려고 끌어와야 하는 절대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는 그 자연 법칙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더 큰 회사가 더 빨리 자라고 있고 그 가속이 11분기째 계속됩니다. 조정 EPS는 33센트, 컨센서스 28센트보다 거의 18% 위였습니다. KP EPS는 34센트로 더 높았는데 빅테크에서 KP가 조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직원 보상으로 나간 주식, 즉 비연금성 비용을 빼고 나면 조정치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거꾸로 나왔다는 건 회계상 빠지는 비용보다 실제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뜻이고, 동시에 매출 폭발 속도에 비해 주식 보상 부담이 잘 통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룰 오브 40. 매출 성장률 더하기 영업이익률이 40을 넘으면 우량 사스, 60을 넘으면 초우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팔란티어 룰 오브 40 점수는 145입니다. 6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45. 매출 성장률 85 조정, 영업이익률 60 둘 다 동시에 풀악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사스 역사에서 이 정도 점수를 찍은 회사는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카프 CEO가 주주 서한에서 한 말을 옮기면 우리는 이 지표를 산산조각 냈고, 이런 위협을 달성한 건 엔비디아,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같은 AI 인프라 동료 기업뿐이다 였습니다. 자기 자랑이 일상인 실리콘밸리 CEO 멘트치고도 단어 선택이 강했습니다. 숫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순고객당 매출 유지율, 영어로 NDR 150%. 100명의 기존 고객이 1년 전에 100달러를 쓰고 있었다면 같은 100명이 지금은 150달러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분기 만에 1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뛰었습니다. NDR이 130을 넘는 사스 기업은 손에 꼽고 150을 찍는 기업은 한 해에 한두 곳 보일까 말까 합니다. 들어온 고객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온 고객의 지갑이 분기마다 더 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은 9억 2,500만 달러, 마진 57%, 매출 1달러 들어올 때마다 57센트가 곧바로 회사 통장에 현금으로 꽂혔다는 뜻이고, 미국 빅테크 평균 FCF 마진이 25에서 34이라는 걸 감안하면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 총액 TCB는 24억 1천만 달러, 1년 전보다 61% 증가. TCB는 지금 분기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매출의 잠재 총량입니다. TCB가 매출보다 빠르게 늘었다는 건 이번 분기가 천장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깔린 매출 파이프라인이 더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충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폭발 구간입니다. 팔란티어 매출의 절대 다수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번 분기 미국 매출 성장률 무려 104%. 다시 말씀드리면 단 1년 만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분기 단위로 100을 넘긴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은 2020년 이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이 숫자가 두 갈래로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정부, 한쪽은 민간, 두 쪽이 같이 폭발하는 회사는 더더욱 드뭅니다. 미국 상업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133% 폭증해 5억 9,500만 달러, 한화 약 8,100억 원. 단 한 분기에 미국 민간기업 매출이 8천억 원입니다. 1년 전 이 시기 매출의 2배가 훨씬 넘는 겁니다. 핵심 동력은 AIP, 즉 팔란티어가 자체 개발한 AI 운영 플랫폼이고, 이걸 부트캠프라는 이름으로 포춘 500 기업들에게 직접 시연하는 모델이 시장을 갈랐습니다. 5일짜리 짧은 워크숍에 의사결정자를 초대해서 그 회사의 진짜 데이터로 AI 에이전트가 실제 결과를 만드는 걸 직접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게 미국 산업계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한 헬스케어 기업이 부트캠프 직후 대형 계약을 체결한 사례, 한 포춘 500 산업 기업이 초기 계약 대비 5배로 사용량이 늘어난 사례,
한 포춘100 리테일 기업이 파일럿을 빠르게 연간 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까지 단 한 모델로 신규 고객을 빨아들이는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미국 상업 고객 수는 1년 전보다 42% 늘었고 이 가속은 잠시 멈출 기색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 부문은 84% 성장으로 6억 8,700만 달러, 한화 약 9,400억 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직전 분기 정부 부문 성장률이 66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매출은 보통 분기마다 출렁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는데 그게 분기 사이에 18포인트 가까이 가속됐습니다. 핵심 동력은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미국 국방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확대. 메이븐은 미군이 현장에서 수집한 영상, 위성, 통신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어와 AI로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운영체제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도입 부대 수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분기 발효된 미 농무부 USDA 3억 달러 단일 계약. 한 정부 기관이 한 회사에 3억 달러를 한 번에 베팅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농무부가 가진 농장, 식품, 검역, 보조금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 묶는 작업으로 알려졌고 이런 단일 거대 계약 한 건이 정부 매출 가속도를 통째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가이던스입니다. 사실 매출 비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일어난 분기보다 앞으로 일어날 분기에 베팅하니까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 18억 달러, 컨센서스 16억 8천만 달러, 한 분기 가이던스를 컨센보다 7% 위로 던졌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우리는 다음 분기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 자신이 있다 라는 회사의 자기 선언입니다. 가이던스를 이렇게 자신있게 위로 던지는 건 분기 마지막 며칠까지 들어올 신규 계약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다는 신호로 익힙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76억 5천만 달러에서 76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1% 성장. 이전 가이던스 71억 9천만 달러 대비 4억 7천만 달러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해 가이던스를 한 분기 만에 4억 달러 위로 던지는 일은 일반적인 SaaS에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LSEG가 집계한 컨센서스는 72억 7천만 달러였는데 그건 회사 자체 가이던스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팔란티어의 진짜 속도를 그동안 제대로 못 따라잡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잉여연금 흐름 가이던스는 42억에서 44억 달러로 인상, 컨센 40억 5천만 달러 위, 미국 상업부문 연간 가이던스는 32억 2,400만 달러 이상. 다시 말해 이 한 부문만으로 1년 동안 120% 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카프의 입장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평범한 CEO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검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로 컨퍼런스 무대에 서고 주주 서한에 시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번 서한도 그 톤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카프의 한 줄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가 AI 슬롭을 외칠 때 우리는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온톨로지 없이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슬롭은 영어로 돼지죽 같은 걸 부르는 단어인데 이걸 AI 업계에서는 출처도 정확도도 검증되지 않은 결과물을 깎아내릴 때 씁니다. 카프가 말하는 온톨로지는 기업의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의미와 관계를 정의해서 AI가 진짜 그 회사의 현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시중의 챗 GPT 같은 일반 AI에 회사 내부 데이터를 그냥 던져주면 그럴듯한 거짓말이 돌아오지만 팔란티어 파운드리 위에 만들어진 온톨로지에 같은 데이터를 던져주면 그 회사가 책임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답이 돌아온다. 이게 카프와 CRO 라이언 테일러가 이번에 강조한 차별점이었습니다. 테일러는 한 발 더 나가서 AIP는 진짜 AI 노슬롭존을 만드는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사상 최대 숫자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주가는 마이너스 2.7%로 밀려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한 단어, 밸류에이션입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실적 발표 직전 기준으로 PR 227배, 평균적인 미국 빅테크 PR이 25에서 34이라는 걸 감안하면 시장은 팔란티어를 빅테크의 7배에서 9배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셈입니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 PSR도 77배. 어도비, 세일즈포스 같은 동종 사스 기업들의 PSR이 5에서 8 사이인 걸 보면 팔란티어는 그들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실적 발표 일주일 전인 4월 28일 매수 의견은 유지하면서 목표를 260달러에서 210달러로 내렸고 HSBC는 5월 1일 아예 매수해서 보유로 등급을 낮추면서 목표가를 205달러에서 151달러로 깎았습니다. 두 곳 다 사업이 문제라서 내린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빠르게 달려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발표 전까지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3%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어도비가 약 31%, 세일즈포스가 약 31%, 서비스나우가 약 40% 빠진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틴 거지만 AI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매도 압력 한가운데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
AI 모델 자체가 너무 강력해져서 그 위에 얹힌 SaaS의 부가가치가 사라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챗 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이 직접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대체해버리면 그 위에 SaaS를 깔아둔 회사들은 가운데가 비어버립니다. 어도비,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의 30일에서 40% 하락은 그 공포의 가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팔란티어가 던진 진짜 메시지는 단순한 분기 비트가 아니라 이 공포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팔란티어는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 위에 얹힌 운영체제입니다. 가프가 같은 서한에서 한 비율을 그대로 옮기면 AI 모델 회사들은 6개월마다 승자와 패자가 바뀌는 토큰 가격 1000분의 1 인하 경쟁에 매몰돼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모델 자체는 코모디티가 되고 있고 진짜 가치는 그 모델을 기업의 진짜 데이터에 안전하게 결합시키는 미들웨어 레이어, 다시 말해 팔란티어 같은 운영체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한국 시각 기준으로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때 팔란티어는 사상 최대 실적과 PER 227이라는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고 거래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 외에서 이미 마이너스 2.7%가 빠졌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신호입니다. 정규장에서 매도 압력이 한 차례 더 쏟아진 뒤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패턴, 아니면 사상 최대 실적조차 PER 227 위에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되며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리셋이 시작되는 패턴.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움직임은 단순히 한 종목의 일이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 그리고 QQQ 안에서 무게를 키우고 있는 AI 운영체제 테마 전체가 팔란티어 한 종목의 정규장 시초가에 좌표를 맞추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도비, 세일즈포스가 30% 넘게, 서비스나우가 40% 가까이 빠져있는 한가운데서 팔란티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정규장에서 확인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같은 섹터의 매도 파도에 같이 휩쓸릴지가 오늘 밤 한 거래일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팔란티어 분기 보고서는 팔란티어 한 종목 추적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나스닥 100과 그 위에 얹힌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노출돼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정밀하게 봐야 할 데이터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왜 시간 외 매도로 응답받았는지 그 모순을 숫자로 증명하는 채널이 여기입니다. 헤드라인 한 줄 뒤에 숨은 진짜 구조,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밤 팔란티어 정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결과가 다른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어떤 도미노를 일으켰는지 데이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